테크놀로지를 보겠습니다. 사실 동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중간에 마이크가 안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하고 지금 다시 똑같은 얘기를 또다시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테크놀로지인데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생산 요소, 노동과 자본을 활용해서 만일 더 많은 아웃풋을 생산해 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더 기술 수준이 높다, 더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노동과 자본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뭔가 새로운 기술, 혹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들, 이런 이제 현실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제 거시경제학의 경제학 원론의 후반부 거시경제학에서 테크놀로지는 주어진 노동과 자본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더 좋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가, 어떤 경제가 더 좋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더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월등한 우월한 지식, 이렇게 직역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보다 더 다양한 아이디어, 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 반도체를 훨씬 더 고성능 반도체, 고성능 메모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 아이디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또 좋은 테크놀로지를 가질 수 있냐면, 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생산해낼 수 있다면,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생산 방식의 효율성이라든가, 혹은 불량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이제 갤럭시 S와 아이폰 같은 경우 생산 공정에서요, 부품들을 다 이제 다 완성한 상태에서 최종 조립 과정을 예전에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삼성 공장을 방문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해줬는데, 재미있는 일종의 이제 굉장히 좋은 이그젬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갤럭시 S 같은 경우에 이제 조립 과정을 라인에서 조립하지 않고요. 어셈블리 라인을 이용하지 않고, 어셈블리 라인을 이용한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직원들이 자신이 맡은 그 파트만 조립을 해서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그 다음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넘기면, 그 다음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이 또 자신의 파트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몇 단계를 거치면 검수 작업까지 끝나서 스마트폰이 잘 작동하는지 검수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자에 담는 그런 일련의 이제 과정을 몇 단계에 걸쳐서 하는데, 특히 이제 아이폰은 그렇게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대를 생산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쯤 이야기인데요. 4, 5년 전쯤 이야기인데, 보통 아이폰 같은 경우 한 대를 조립해서 이제 상자에 담는 데까지 한 1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삼성 갤럭시 S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채택했냐면, 라인에서 어셈블리 라인을 활용하지 않고 직원 한 사람에게 필요한 부품들을 다 주고,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주변에 이제 자신이 조립해야 되는 부품들을 쭉 나열해 놓고요. 본인이 이제 혼자서 스마트폰을 다 조립을 하고 검수하고, 그 다음에 상자에 담는 것까지.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훨씬 더 많은 그 제품을 조립해서 상자에 담는 것까지 더 많이 이제 작업을 완료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보다 더 많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제 인센티브를 설계를 했더니, 갤럭시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사람이 다 조립을 하는 거죠. 라인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셀별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이제 한 번에 다 조립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일종의 이제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더 특별한 테크놀로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단순히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차이였었어요. 이 경우에 갤럭시 S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대 조립해서 포장하는 데까지 20초 정도가 소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의도했던 것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생산량을 늘리는 거였는데 그러한 의도를 달성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요.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이그젠플은 어떤 특별한 테크놀로지가 있어서가 아니지만 뭔가 더 좋은 난리지가 있기는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뭔가 특별히 뚜렷하게 더 좋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생산 방식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바꾸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더 많이 생산해 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더 좋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오거나이제이션의 변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바로 국가 간의 소득 격차가 발생을 하는데 이 소득 격차가 어디에서 주로 기인하냐면 생산성에서 기인하는 것이고요. 생산성 차이에서 우리가 소득 격차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생산성 격차는 다시 휴먼 캐피탈과 피지컬 캐피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총 생산 함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 가지 생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 휴먼 캐피탈, 그 다음에 피지컬 캐피탈, 테크놀로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가 GDP를 결정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가 GDP를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 GDP를 우리가 한 국가 경제가 생산하는 어떤 재화, 하나의 재화라고 생각하면 이 거시 파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GDP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가치를 평가해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해서 이제 합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재화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GDP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재화로 생각한다면 이제 휴먼 캐피탈과 피지컬 캐피탈과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GDP라고 하는 재화를 생산한 것이다라고 이해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 세 가지 인그리디언트가 말씀드렸던 인적 자본, 그다음에 자본, 그다음에 기술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들 세 가지가 GDP를 생산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간단한 생산 함수를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고요.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총 생산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생산 함수라고 하는 것은 투입 요소가 있고 생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과 이제 아웃풋이 있는데 우리 이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해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GDP라고 불러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GDP라고 하는 마치 꼭 하나의 재화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산해 내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에 투입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생산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생산 요소들을 우리가 투입하면 한 국가 경제가 총 생산 함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GDP를 생산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GDP는 한 해의 GDP가 대략 2,000조, 한국 경제 2,000조 정도의 GDP가 되는데요. 우리가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GDP라고 하는 재화를 2,000조만큼 생산해낸다 이렇게 이해하자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채택해야 되는 중요한 가정 두 가지가 있는데